꿀잼 사랑님, 김민석 총리 당대표 출마하시면 카리스마 보여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김민석 총리는 걱정을 안 하죠. 그건 당원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 털레반들, 여러분들이 그 친문들을 안 겪어보셔서 그래요. 이 친문들이 그동안 뭐 당내 이런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 뭐 최근에도 뭐 많이 또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친문들이 했던 이런 짓거리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야 뭐 제가 전적으로 신뢰를 하죠. 사실 김민석과 정청래가 당권을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잖아. 김민석하고 김민석 총리가 제가 볼 때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정청래랑 자꾸 비교되고 있는 게. 어디 뭐 정청래가 닦아놓고 얘기해서 뭐 김민석 발톱에 때만큼이나 됩니까? 그 역량이나 정치적 경륜이나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걸 놓고 볼 때 정청래가 김민석한테 뭐 명함을 내밀 그런 레벨에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당에 여전히 당원의 절대 다수가 친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털레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김어준 방송이나 보면서 정치를 이해하는 이런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이제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합리적인 판단을. 아니 그 많은 분들이 김민석은 친명이고 정청래는 친문이니까 저는 친명 유튜버니까 그 친명 유튜버니까 그 뭡니까 김민석을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김민석의 능력에 대한 저는 평가한 거예요. 뭐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뭐 여전히 김민석 총리를 비난하시는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김민석의 역량에 대한 평가한 것이지, 야 그냥 김민석이 이재명의 픽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밀자, 저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소심아님 대구 콘서트 취소? 이거 취소 안 했어요. 어제 했습니다. 그건 후반부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당원들의 뭐 수준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아까 뭐 유튜브 EQ 얘기하다가 제가 막 열을 냈는데 뭐 EQ 방송 보면서 좋다고 하는 시청자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거 아니야. 뭐 20억씩 여러분들이 퍼준 거 보면은 이 EQ를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 EQ를 또 한때 좋아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미안한 얘기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 시청자들의 수준인 거잖아요. 그 옥석을 가려보지 못하는 눈앞에 금덩이가 있어도 그게 금인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돌덩이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원시인한테 금덩이를 갖다 주면은 원시인이 와 이거 금이다 좋다 이러겠습니까? 무슨 돌이 이렇게 안 딱딱해? 이거 뭐하는 돌이 왜 이렇게 똥색이야? 갖다 버리지. 그냥 원시인한테는 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정치 원시인들, 정치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김민석이 돌덩인지 금덩인지 그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알려야 하는 겁니다. 잘 알려야 된다. 정청래와 김민석의 차이를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분들에게 이제 잘 알려주셔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끼리 찍는다고 해가지고 뭐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는 그런 이제 당원들이나 유권자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김어준이나 그 털레반 유튜버들이 계속 김민석을 악마화하고 있잖아 지금. 온갖 거짓말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김민석을 악마화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다라는 거 뭐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아까 대통령께서 인도에 도착하신 소식부터 전해드렸는데 인도에 도착하기 전에 이건 이제 순서를 제가 거꾸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국내 정치와 연관이 된 내용이어서
출국 장면을 입국 장면 먼저 보내드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도와의 외교 정상 외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출국 장면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 가셨을 때죠. 예, 중동 순방 가셨을 때 그 정청래가 이제 편집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김어준이 이제 발작을 하면서 임해진 그 KTV 국정 TV를 막 비난을 하고 해서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낚였어요. 예, 저 일부러 편집한 거 아니냐. 정청래가 꼴 보기 싫으니까 임해진 국정 TV 이 제작진들도 정청래를 편집한 거다.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어준이 이제 그걸 봤나 봐. 보고 발작을 해가지고 야 의도적으로 그 정청래 패싱을 했다. 막 이런 선동을 해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전혀 그랬던 적이 아닌데 그랬던 상황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정청래 수법이 있어요, 여러분. 정청래가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나가실 때는 단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단 한 번도 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통령하고 독대를 할 수 없는 여당 대표잖아요.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정청래는 장동혁이나 정청래나 사실 입장이 똑같아요. 둘 다 야당이야. 아니 여당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 그것도 16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집권 여당 대표인 정청래를 대통령이 단 한 번도 독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명팔이를 하고 싶어도 정청래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처지야. 그럼 뭐 대통령의 사실은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지금까지도 독대를 안 했다? 이거는 대통령의 사실은 정청래에 대한 어떤 마음? 뭐 이게 이미 다 표현이 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도 이제 탈레반하고 뭐 김어준이는 뭐 대통령과 정청래가 무슨 가까운 것처럼 이렇게 약을 팝니다. 또 거기에 넘어가는 놈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가 명팔이 할 수 있는 찬스가 언제냐면은 대통령 해외 순방 가실 때 외에는 명팔이 찬스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대통령께서 뭐 여당 대표를 독대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만날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명팔이는 계속 해야 되겠고 그럼 명팔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 정상 외교 하실 때는 당대표가 환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나가가지고 이제 명팔이를 하는 게 이제 최선의 길인 거야. 그래서 어떤 수법을 쓰느냐. 카메라 돌아가는 거 다 알잖아요. 정청래가.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는 척을 해요. 대통령님께 그 걸어가잖아요. 그 청사에서 나와가지고 그 비행기까지 그 대통령과 뭐 보좌진들 뭐 쭉 걸어가잖아. 걸어갈 때 정청래가 이제 이게 영상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을 막 합니다. 매번 그래요. 괜히 뭘 얘기를 해. 그 몇 분 안 되는데, 아니 뭐 대통령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청사 안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괜히 뭐 대통령께 막 이바구를 털어요. 그럼 대통령께서 그냥 좀 귀찮다는 듯이, 그래도 좀 응대해 주시고, 이런 모습이 매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로 출국을 하실 때는, 이거는 진짜 완전히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야, 정청래는 끝났구나. 제가 오늘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내일 또 김어준이 발작하겠네. 오늘 제 방송 보고 김어준이 또 내일 발작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청래를 지금 정청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청래는 왜 명팔이를 실패했는지, 이 영상 출국 장면 영상 함께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재명 대통령님의 출국 영상을 보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정청래가 아주 말을 붙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대통령께서 차단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를 상당히 두시죠. 정청래가 아예 말을 붙이지 못하도록 김혜경 여사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신다든지 김혜경 여사 쪽으로 한 걸음 정도 더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말을 붙이더라도 그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없도록 거리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악수도 그냥 한운둥 만운둥. 야, 내일 김어준이 이게 어떻게 방송을 할까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근데 이제 이런 건 패싱하지 김어준이. 이거 뭐 대통령실에 이제 청와대에 전화를 하려고? 최민희가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 전화를 하겠네. 항의를 하러. 아니 어떻게 우리 정청래 대표님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개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조작 아닙니까? 이 영상 또 그 KTV에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최민희가? 이거 일부러 렌즈를 조작을 해가지고 멀어 보이게 만든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떨어진 게 아니고 붙어 있었는데 일부러 관광 렌즈를 써가지고 이 정청래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처럼 KTV에서 이번에는 앵글 조작, 렌즈 조작을 한 거 아니냐? 예? 여러분 요즘 뭐 카메라로 이렇게 뭐 길어 보이게 만들고 그게 다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가 내일 김어준이 그럴 거야. 이게 야 지난번에 편집했다고 욕을 먹었으니까 KTV에서 김민석이 사주를 해가지고 KTV에서 대통령과 정청래가 멀어 보이는 것처럼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렌즈를 바꾸고 원근법을 조작해서 관광 렌즈를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거리가 멀어 보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마치 정청래를 패싱하는 듯한 그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앵글을 조작하고 최대한 멀어 보이게 이거 KTV에서 조작을 한 거다. 그 배우에는 김민석이 있다. 김민석이 KTV에 사주를 해가지고 렌즈 조작, 앵글 조작을 했다. 내일 아마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바로 최민희가 딴지 게시판으로 가는 거죠. 제가 그럼 국정TV에 가서 이번에 무슨 렌즈를 썼는지, 어떤 각도에서 촬영을 했는지, 의도적으로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님의 거리가 멀어 보이도록 만든 건 아닌지 제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KTV가 난리가 나는 거죠. 렌즈는 뭘 썼는지 이제 공문을 써야 돼요. 렌즈는 무슨 몇 미리 렌즈를 썼고 촬영 각도는 어디에서 찍었는데 의도한 바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영상이 나올 때, 출국 영상이 나올 때는 이제 그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 시작할 때 얘네들이 이제 그 자막을 넣잖아. 이거는 무편집본입니다. 이래가지고 안내 자료를 넣었잖아.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렌즈는 몇 미리를 썼고 이 영상은 의도적으로 특정 인물을 멀어 보이도록 촬영한 영상이 아님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한심합니다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저의 이제 확대 해석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대통령께서 진짜로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다. 정청래 쪽으로 진짜 고개도 안 돌리세요. 뭐 악수는 이제 해야 되니까 악수도 마치 마지못해서 이제 악수를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이제는 대통령께서도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제가 이제 대통령께서 가장 화가 났던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한두 달 사이에 정청래와 문조털레유가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단단히 화가 나셨을 텐데 대통령의 진짜 영린을 건드린 사건이 제가 볼 때는 합당 사태도 아니고 검찰개혁 문제도 아니고 경기지사 경선 이게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거 아닌가. 대통령께서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본인의 정치적 고향과 다름없는 지역이 경기도와 성남시인데 경기도에서 경기도를 이제 김동연한테 넘겨주고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를 회복을 해서 다시 이재명의 경기도로 탈바꿈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보다 강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동연이 이제 4년 동안 경기지사 하면서 경기도가 또 엉망이 됐잖아. 뭐 제대로 된 일이 없잖아요. 그냥
세월만 흘러간 거 아닙니까? 예. 또 이재명 지우기를 막 하고 친문들하고 김동연이 붙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우기를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경기도지사만큼은 저는 뭐 공공연하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준호 후보가 좀 경기지사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하실 수가 없다고 봐요. 그거는 그 뭐 대통령의 생각을 제가 알아서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상황이더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래도 내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됐고 그 밑바탕이 됐던 이재명의 정치적 뿌리와도 같은 경기도가 다시 이재명의 경기도로 이렇게 변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왜 안 드시겠습니까? 근데 정청래가 거기다 장난질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대통령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한준호 의원한테 영상을 보내주고 시정연설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셨는데 한준호 의원을 보자마자 대통령께서 여쭤보신 내용이 뭡니까? 그 영상 받았냐고. 대통령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한준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신 거예요, 힘을. 근데 그걸 정청래가 무슨 공문 내려가지고 깽판을 쳤잖아. 오죽 화가 났으면은 대통령께서 이게 국정운영 방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것도 여당 대표가 한 일이잖아. 여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한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방해다라는 워딩을 쓴다라는 건 저는 민주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물론 뭐 그 저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민주당이 뭐 갈라져가지고 창당을 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긴 했지만은 민주당 역사에 당대 대통령이 당대표를 겨냥해서 야 국정운영 방해를 한다 이런 워딩을 쓴 적이 있습니까?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있는데 대통령이 쌍욕할 수 없잖아. 이 정청래 이 개새끼야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한준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네가 거기서 깽판을 쳐 이 새끼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정운영 방해라는 이 표현은 이 정청래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뭐 이 정도 얘기한 것하고 같은 수준의 표현인 거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이제 항의인 거지. 항의 표현인 거지. 그러고 이제 이번에 정청래를 처음 만나신 거잖아. 그리고 지금 민주당 공천 돌아가는 거 보세요. 특히 호남 지역에 개판 5분 전이잖아. 친명들이 지금 1% 차이로 다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뭐 이원택 지금 재감찰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 뭐 재감찰 해야 될 문제입니까? 바로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될 상황인데 친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싸고 돌고 있는 거예요. 친척이라고 그래가지고 싸고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원택은.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최고 레벨의 진짜 저는 대통령의 감정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정청래를 물론 뭐 지난번에 장동혁과 여야 회담할 때 뭐 만나시기는 했지만은 이번에 이제 야당 대표 없이 이제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감정이 저는 저게 여과 없이 노출된 영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쯤 되면은 진짜 대통령께서 화가 단단히 나신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아까 이제 당대표 선거 만만치 않을 거다. 그건 김민석 총리의 어떤 자질과 능력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 쉽지 않은 지금 판세가 형성이 됐고 이번 이제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된 바와 같이 이게 51대 49도 아니고 50.5 대 49.5 싸움이에요 지금. 완전히 붙어있는 상황이야. 그만큼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추격은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정청래 친청 쪽이 호남에서 이제 호남 경선에서 많이 이기다 보니까 우리 뉴 이재명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뭐 정청래 세상이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 지난 당대표 선거, 박찬대하고 정청래하고 당대표 선거 할 때, 그 다음에 최고위원 보궐선거 할 때, 그때랑 비교해서 보면은 지금 많이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따라갔어요. 뭐 전반적으로 추세를 놓고 보면은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이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우 그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뭐 호남 지역에서 지금 장난질 친 거 자꾸 확인이 되잖아요. 이런 이제 장난질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거다. 저는 그걸 뭐 대통령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뭐 정청래를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지금은 이제 뼈저리게 느끼시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정청래라는 사람이 뭔가 정상적으로 경쟁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온갖 편법, 불법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그야말로 뭐 마키아벨리의 화신 같은 그런 유형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상식적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이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통령께서도 뭔가 좀 결심이 저는 있으실 것이다. 다음 당대표 선거는 좌시하지 않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 대통령의 어떤 결심을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출국하는 영상을 통해서 저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 대통령께서 이제 움직이신다면 당대표 선거 아직은 우리가 이제 쉽지 않은데 대통령께서 움직이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뭐 정청래가 날뛰어봐야, 문조털레이브가 아무리 날뛰어봐야 이재명 대통령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당내 문제에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이런 형국이긴 하지만은 방법은 다 있어요. 방법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만든 게 뭐 정원호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본인 능력도 있지만은 아무리 본인이 성동구를 잘 이끌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그널을 안 줬으면은, 뭐 이른바 요즘 젊은이들 하는 얘기로 샤라웃을, 이재명 대통령님이 샤라웃을 안 해주셨으면은 못 크죠, 정원호가. 김어준이 박주민 밀면 박주민이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확실하게 샤라웃을 해주니까 정원호가 쉽게 50% 이상 득표를 해가지고 서울시장 후보가 됐고, 그 누굽니까,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정청래가 방해한 이런 문제가 있죠. 타이밍도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있고, 샤라웃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요, 제가 볼 땐. 거기에 이제 정청래가 공문까지 내려가지고 방해를 하는 바람에 결선까지만 갔으면 뒤집을 수 있었는데 근소한 차이로 이제 결선 진출에 실패를 하면서 그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원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은 대통령께서 움직이면 저는 이건 뭐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는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지는 않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